또 한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의 그 국어 프로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심심해가지고 국어 수업도 한번 해봤어요. 국어 학원에서 일도 해봤어. 근데 돈을 많이 안 줘가지고 때리치기 했는데 국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면 이제 동래고등학교 때 처음에 올라갈 때 국어가 2등급이었어요. 모의고사 2등급. 모의고사 2등급을 찍고 정말 재수없겠지만 한 번도 3년 동안 2등급을 벗어나본 적은 없어. 아, 가끔 진짜 막 문제 시간 3등급을 나왔던 적은 항상 2, 1, 2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 못 풀어가지고 3 또는 1, 2 이렇게 계속 1과 2를 왔다 갔다 걸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성적표를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막 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제 국어 공부 시간이 전체의 40%가 저는 국어를 공부했고요. 수학 10% 공부했고요. 영어 20% 공부했거든요. 공부할 때. 한 고2, 고3 때 20%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탐 과목 공부를 제가 30%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학이 완성이 돼 있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국어를 제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법으로 치면 거의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4시간씩 월화수목금토일을 했어요. 일주일에 28시간을 국어를 때려 박아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은 완벽한데, 제가 왜 국어를 못했냐면 저는 시를 못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진짜 하나도 안 틀리는데 유일하게 과학 기술 쪽에서 기술도 안 틀려요. 유일하게 과학 지문만 나오면 챔피언. 그 중에서도 저는 과학 중에서도 지구과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배경 지식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비문학을 풀 때 고통받는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듣는 애들은 배경 지식이 이제 없어서 뭔 말인지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부할 때 내가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약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걸 우리가 연습을 해봅시다. 오늘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겸 보세요. 이 책을 내면서 이제 이 주인공이 깜짝 놀랐대요. 이거 뭐냐면 예비 고1과 매3비가 어렵다는 학생들에게 했는데 만든 책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렇게 됐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 공부는 뭐다? 비문학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문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기대를 해본다 하면서 한번 보면 책의 수능 경향까지 가면해서 엄선한 기출문제와 문제 구성을 했고, 문제 갈래별 제대로 된 공부법을 결합을 했고, 문제 분석과 해결책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됐대요. 넘어갑시다. 채점 방법.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부 습관을 몸에 뵐 수 있도록 문제풀이 시간 체크 기능으로 해서 시간 부족 문제까지 해결하게 1차 채점과 2차 채점으로 나눴대요. 제대로 된 채점법의 핵심은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푸는데 도움을 주는 모바일 자동 채점 프로그램을 활용 가능하대요. 자, 별표 쳐놓으세요. 우리 활용합시다. 취약점 파악을 위한 1차 채점과 2차 채점으로 제대로 된 채점법의 핵심인 이게 포인트예요. 제발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는. 답을 알고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끼워 맞춰요. 답을 알고 고치면 끼워 맞춰서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맨날 말했죠. 실수로 틀렸는지 몰라서 틀렸는지를 꼭 체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뭐예요? 틀린 이유 클리닉 해설. 이제 제가 어차피 수업을 같이 겸해줄 거니까 제 수업 플러스 클리닉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맨날 강조하던 복습과 오답 노트,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걸 여기서 엄청 디테일하게 설명했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다른 책을 쓸까 하다가 수능의 기술이라는 책을 할까 하다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요거를 꼼꼼하게 예쁘게 잘 해놔가지고 쉽게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 이것을 읽고 풀고 채점하고 블라블라. 제가 막 수학할 때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하는 것들이 있죠. 국어도 역시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3주 만에 끝내는 국어 영역 등급원 프로젝트라고 돼 있죠.
보면 얼마? 21일째에 끝나죠. 우리는 비문학도 하니까 합쳐서 며칠? 42주에 걸쳐서 공부를 끝낼 거예요. 42주 동안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실하지 않는다라는 걸 감안해서 18일을 더하면 60일에 완성이 됩니다. 즉 지금부터 2달 동안 우리는 이거를 완성하게 될 겁니다. 2달 완성하면 이제 진짜 실전인 내삼비, 내삼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00배 활용법도 가볼까요? 100배 활용법.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표 보세요. 문제는 화법 장문이 합쳐서 10문제가 나와요. 자기가 수능을 치는데, 모의고사를 치는데,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화법과 장문이 10문제가 나오고, 문법이 5문제가 나오는데,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뭐예요? 화작이냐, 문법이냐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선택하는 건 불가능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화장만 파는 사람들, 문법을 파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일단 지금 고3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2개 다 파야 됩니다. 선택을 해요? 네, 여러분들 선택지로 바뀌었거든요. 화장 문법 중에. 현재는 2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5문제인데 이 15문제 중에서 실전에서 1개를 틀리거나 다 맞아야 돼요. 화작과 문법은 쉽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비문학인데 비문학도 소재가 사회, 인문, 과학, 예술, 기술과학 이렇게 기술까지 5개로 이렇게 나뉜대요. 그래서 수능을 보면 사회에서 하나 6개 나왔고 6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인문에서 하나 나왔고 과학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총 15문제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소설에서 3개 나왔고 고전소설 4개 나왔고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소설입니다. 저 소설은 틀린 적이 없고 현대시 제가 약한 파트. 여러분들이 어디가 잘하는지 약하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돼. 저는 사회인문은 진짜 웬만하면 틀려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면 사회와 인문 지식은 졸라 깊어가지고. 근데 과학을 주로 틀리고 예술도 잘 맞추는데 기술도 좀 틀려요. 저 이 2개를 주로 틀리고요. 현대소설, 고전소설도 웬만하면 다 맞추는데 현대시가 약하고 고전시가는 전 잘 맞추는데 수필이 조금 약해요. 극은 XXX 돼 있죠? 뭐 갈래복합 이렇게 합쳐서 나온대요. 네. 그래서 총 15문제, 15문제, 15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 4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45문 중에서 비문학 몇 개? 3개. 비문학 3개 나오고 문학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지문이 나오고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비문학이 3개, 문학이 4개, 그 다음에 15개 화작, 문법.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80분 동안 풀어내야 돼요. 시간 제한을 걸면서. 자, 그거를 우리는 가봅시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예산비 수능에 막 갈래복합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법들은 당연히 이 활용법들은 여러분들이 익혀가야겠죠? 활용법들을 익혀주세요. 오답노트 하는 법도 익혀가지고 오답노트를 요것대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축구하러 갈 때 오답노트 시키도록 하겠어요. 오늘 저녁에도 축구 예약은 해놨는데. 다음 문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읽어주세요. 국어 영역 공부 계획표도 열심히 해주세요. 안 하라는 게 아니라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 좀 드릴게요. 현대소설과 극문학은 이것 좀 열심히 읽어주세요.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하면서 우리는 첫날을 가봅시다. 지금부터 첫날 우리가 시간을 드릴게요. 첫날 보이죠? 지금부터 이 첫날을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준비, 시작! 다 보여요. 일단 3개만 풀어봅시다. 이 지문 문제는 네, 1, 2, 3번만 풀어보세요. 시작!
참고로 나쁜 사람은 다음 문제 풀고 있을게요.
일단 당연히 1번, 2번, 3번은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세요. 자, 항상 문제부터 봐야 돼. 문제부터 스타트를 꺼내야 되거든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자마자 이거 나중에 A, B 나올 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적어볼까? 넘어가기 문제. 이거는 지금 먼저 보고 푸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중에 보는 거예요. 읽고 나서 푸는 거야. A, B 나오면 푸는 거고 여기서도 뭐 하면 돼? 기역에서 미음이 나올 때 그때 풀면 되겠지. 그럼 그때 푸는 문제. 그때 2번은 항상 문제부터 봐야 돼. 뭐부터 볼 것인가? 얘는 뭐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죠. 그럼 이 보기에서 윗글을 감상하니까 이 보기가 윗글을 읽는데 도움을 줄까 안 줄까? 도움을 주겠죠. 당연히 보기부터 봐야죠. 여기서 보기부터 안 봤다?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점짜리잖아. 가는 거예요. 여기 붙어 보면 뭐예요? 읽기 전에 작품을 이해를 돕는 보기부터 읽으면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문제풀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리고 국어를 풀 때 손 안 대고 푸는 애들은 미친 거예요. 아무리 국어 능력이 뛰어나도 밑줄 안 치면 의미 공부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농촌 밑줄 빡 쳐놔야죠. 나중에 볼 때 밑줄 친 것만 보면 되잖아. 표시해야죠. 다 치면 안 돼요. 쓰잘데기 없는 거 다 치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 농촌 딱 표시해야죠. 배경으로 누구의 부당한 행위, 지주의 부당한 행위 다 끝났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지주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누구를 핍박받던 궁핍한 소장농의 삶을 늘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불의 딱 표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 그 다음에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 반대잖아요. 한 명은 불의를 참지 못하고 한 명은 현실을 외면하고 반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못 찾는 인물이 이 사람을 뭐한다? 일깨우며 올바른 삶의 가치를 실천해 준다라는 게 특징적이다를 표시하면 윗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가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부터 읽어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머릿속에서 A, B와 기역에서 미음과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쭉쭉쭉쭉 읽어가면 되겠죠. 소설은요 쭉쭉쭉쭉 읽어가야 돼. 빠르게 읽어가야 돼요. 자, 소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자, 잘 보세요. 엄청 빨리 읽어갑니다. 용세는 역시 아무 대꾸가 없다. 사람은 동그라미. 왜냐하면 소설의 3요소는 맨날 여러분들이 어릴 때 들어봤던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소설은 딴 거 없어요. 제가 소설은 아예 틀린 적이 없다 했죠. 왜? 인물, 사건, 배경만 찾으면 되거든.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제가 뭡니까? 주제 아닙니까? 인물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뭐다? 주제라는 거죠. 인물, 사건, 배경만 찾으면 되겠죠. 용세는 지금부터 어떤 사건과 배경이 있는지 보시는. 근데 이미 우리는 아까 전에 보기를 통해서 일정 강점기에 머릿속에서 정리되어 있어요. 아까 처음 읽어봤죠? 보세요. 머릿속에 뭐가 정리되어 있냐면 일정 강점기에 뭐예요? 부당한 지주가 핍박받는 소장농을 억압하고 거기서 불의를 참지 못한 새끼가 그 다음에 누구를 현실을 외면하는 새끼를 뭐한다? 참교육시킨다. 머릿속에서 딱 그걸 저장하고 간다는 거죠. 이게 되어야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 세 개를 이 보기를 머릿속에서 저처럼 방금 제가 뭐라 했죠? 머릿속에서 바로 일제강점기에 지주 새끼가 뭐예요? 소장농의 궁핍한 애들을 불이 참지 못하는 애가 뭐예요? 현실 외면하는 새끼를 뭐한다? 참교육시킨다. 이게 머릿속에서 저장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국어는 이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이거를 저장해야 읽어가면서 내용이 훨씬 더 파악이 잘 되는 거예요. 자, 쭉쭉 갑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네는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만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는 어디 있나? 일단 부모가 자식을 때릴 권리가 있나? 표시. 사람에게 수족을 붙여준 것은 일하라는 것이지 남을 때리라는 것이 아니야. 부모나 자식이나 사람에게는 일반인이라 하면 제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등분이 없을 거나 덮어놓고 뜻만 맞추려고 남을 강제하는 것이 포악한 짓. 남을 강제하는 것은 포악한 짓.
포화기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짓이겠죠.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얼컵박이를 얼컵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알려주세요. 못생긴 애. 못생긴 애가 밉다고 앞만 두드려준대야. 그게 별 반질반질해지는 잘생겨질 수는 없지. 자네는 오늘부터 짐승을 배우게. 뭘? 짐승을? 갑자기 짐승을 배우게? 왜 갑자기 짐승이 나왔죠? 표시를 해놔야지. 이상하잖아. 짐승을 배우게. 설마 아무 의미가 없을까? 그러니까 무얼? 짐승을 하면 짐승이 뭔지를 보자고. 용세는 얼굴이 빨개지면 불안한 표정, 얼굴이 빨개지면 불안한 표정, 이거 다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래 짐승을 배우란 말이야. 자네 제비, 짐승의 의도가 나왔죠. 제비가 제비 새끼를 치지 않는가 표시. 그 어미 제비를 배우란 말이야. 짐승의 결론은 제비가 제비 새끼를 치는 그 어미 제비를 배우라는 말이야. 공자님의 말이나 누구의 말이나 보다도 용세는 그게 무슨 소린지 말이지만 자기를 모욕한 줄 알았는데 그래 속으로는 분하였지만은 그대로 참고 들었다. 나중에 기억 풀 거예요. 속으로는 뭐예요? 모욕하는 줄 알았지만 참고 들었다. 용세가 이렇게 혼이 난 뒤에 동리 사람들은 더욱더 정도령을 두려워하였다. 새로운 사람 등장하죠? 정도령. 그러나 정도령은 훈계한 사람이겠죠. 딱 봐도 뭐예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를 경외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하였다. 그는 건장한 체격과 의리 있는 심지가 누구든지 자연시련을 생기게 하였다. 그것은 그의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행동을 간복하게 만들었다. 그 사람 기하라고 모두다 계룡산의 정도령이라 하였다. 그에 대한 이러한 적용 건너말 양말철수 유명한 김주사까지도 그를 만만하게 아무도 반만하게 보지 못하였고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는 길을 펴지 사는 지형기같이 지내던 우리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힘이 얻었다. 얘를 통해서 적지 않은 힘을 얻네. 그래 이 동리 사람들은 어른 아이 없이 그를 진짜로 정도령같이 믿으며 모두 복종하게 되었다. 물론 이 동리의 크나 적은 일은 기획 계획대로 리더네 리더 사랑하는 어린아이 여자들이었다. 그것은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누가? 중희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딱 봐도 약자들이죠. 소외받는 민중이죠. 왜?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횡포를 막아주죠. 규탄해주죠. 누구를 혼내듯이? 용세를 혼내듯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이 동네 생활은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참으로 가난한 소시민의 삶이겠죠. 용세는 그래도 딸이나 팔아먹었지만 늙은 부모하고 이 자식 우글우글한데 애들은 많은데 양식이 있다. 배고프죠. 돈이 없죠. 그래서 경성등문하였다. 찾지 않아도 매우 불쌍하게 살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흠터죠. 네, 몰라요. 불쌍하죠. 더구나 지금은 농가에서 제일 어린 보릿고개를 당한 판. 배고프니까 모는 심하게 보리 들어가서 풋보리를 베어다가 그래서 뭐예요? 엄청 불쌍하고 힘드네요 하면서 중략공문 뭐래요? 마을의 지주 김주사는 춘희네가 소작하던 돈을 하루아침에 일본인 고리어 대금업자에게 넘긴다. 표시하는 부분 잘 보세요. 소작하던 돈을 떼이고 목표하게 주신 춘희 고모는 이제는 누구를? 김주사가 얘를 파니까 이제 얘들이 얘를 찾아가는 거예요. 얘가 나쁜 지주, 얘는 불쌍한 소작농 두 개가 등장한 거예요. 이걸 하고 우리는 문제를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2번에서 뭐예요? 무조건 다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2번에 뭐다? 기흥, 니은까지 읽었죠?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세의 뉘우침이 드러나 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세가 뉘우침 얻었어요? 아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속으로는 분했지만 참고 들었는데 뉘우침이 어디 있어요? 정답 몇 번?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은 1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국어의 신도 아니고 니은, 띠글, 리을을 체크 안 할 이유가 없잖아. 완벽해져야지. 정도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드러나 있다 날리면서 디글, 리을, 미음도 어차피 다 읽을 건데 체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혹시나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2번은 풀렸어요. 2번은 끝났고 드디어 A 등장하기 전에 이제 A 나오기 전에 멈춘 이유가 뭐예요? A를 읽어보고 가면 되겠죠. 이제 A에서는 뭐예요? 외양묘사, 열거, 대립, 공간의 이동, 내적 독백 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외양모사, 열거, 대립, 공간의 이동, 내적 독백 요거 중에서 해당하는 것들을 동그라미 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가봅시다. A 갑니다.
김주사는 천천히 읽어야겠죠. 이제 여기서 앞에는 빨리 읽다가 드디어 A 나올 때는 천천히 읽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중심 문장은 천천히 읽고 주변 문장은 천천히 빨리 읽는 거예요. 우리 김주사는 감투를 쓰고 권위적이네. 지금도 평의원, 국회의원이지만 감투 쓸 일은 이 밖에도 많대요. 뭐 이런 금융조합장, 학교 뭐 위원, 몰라블라블라 뭐 많은 지위를 갖고 있네. 이렇게 직함이 많았다. 점잖은 목소리로 논 떼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여태까지는 몇 해 잘 지어 먹었으니 이제는 고만 지어 먹고 다른 사람도 나눠줘야지. 끝난 A는 여기까지네. 이렇게 드디어 A는 끝났네 하면서 이제 A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A 외양모사를 했나요? 아니요. A 외양모사 했었나요? 없었죠? 예. 열고 있었어요? 열고 있었죠. 뭐 노동조합장, 뭐장 인물 간의 대립이 있었나요? 아니요. 공간의 이동 있었어요? 아니요. 내적 뚝배기 있었어요? 아니요. 뭐야 벌써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B에서 행위 제시를 통해서 행위에 대한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만 드러내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노파가 뭐예요? 벌벌 떨리는 목소리 라이브 나일이 지금 와서 노을 때면 어찌합니까? 제 식구는 모두 굶어 죽습니다. 계기bil별에서 나는 모르나 내 땅은 내 말대로 언제든지 뗄 수 있지 않느냐. 됐다 불효량을 하였다. 그래도 그죠? 어디 가서 영어 공부하고 쓸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춘희 공무원은 한 달 전에 이걸 먹고 나면 올리면 1년만 더 지어 먹게 해달라고 보았으나 막무가내로 들어주지 않았고 벌써 여기서는 또 어떻게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겠죠. 다시 뱉어주신 춘희 공무원은 그 길로 나오다가 대뜰 위에서 알을 물구나무를 서서 고마 그 자리에서 즉사였다. 자살했어요. 그는 지금 85살인데 지금까지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기어왔었다. 그러나 김주사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하인에게 송장을 끌어내게 하였고 송장을 찾아가라고 춘희 집에 전갈하고 불러서 경찰서에 보고하고 그 일인가 술을 먹을 때로 물론 튼튼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에 있던 B를 확인해야죠. B에서 뭐라고 돼 있어? 행위 제시. 행위 제시 했나요? 예. 인물의 성격. 행위 제시와 인물의 성격을 찾아야 돼요. 행위 제시는 어딘데요? 행위 제시. 손장 끌어내. 행위, 송장을 끌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정각을 시키고. 정갈시키고 경찰서로 보고해서 성격은 어떤 성격인데요? 나빠요. 네, 잔인하고 비정하고 나쁜 성격을 드러냈죠? 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개의찮았네. 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아까 전에 춘희 공모가 막막함을 드러냈죠? 막막했죠? 갑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나중에 3번을 풀 수 있어. 3번을 풀려면 다 읽어야 돼요. 자, 행여 무슨 놀이다 이까 하고 기다리던 춘희 모자는 특별하게 기발을 듣고 천지가 아득해서 뭐에 쫓아가가지고 시치 옆에 얻들어서 서럽게 삶게 뭐예요? 서럽게 통곡을 했다.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어요? 애통함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쭉쭉이는 빨리 읽는 거야. 정도령이 뭐를 씹다가 기별을 듣고 이 정도령 표시 얘는 한달음에 뛰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욕하고 포악한 행위를 욕하고 있었고 원더다다다 눈치만 보고 얘는 겁쟁이들 눈치만 보고 김주사의 집단을 붙이는 이들은 얘들이 누굴까요? 앞에서 아까 눈치 보고 뭐하던 사람들 현실을 외면하던 사람들은 아무 말 못하고 벌써부터 꽁무니를 사리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용세가 머리를 주죽주죽 하여 돌아서 하는 바람에 나도 하면서 뒤따라 사려고 하는 데가 이게 뭐예요? 얘들이 뭐예요? 외면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정도령이 뭐예요? 소리쳤죠? 독립을 하는데 니들도 김주사 같은 새끼들이다 라고 하면서 개도 달아나고 그들은 머리 들쳐섰고 놀아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일일이 지휘해서 해가지고 상념해고 김주사는 독리로 급히 갔다라는 거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용세를 혼내주듯 뭐예요? 무지한 남자와 부모의 행철 규탄하는 정도령의 모습에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다. 맞죠?
네, 무지한 사람들과 행포를 규탄하는 데서 뭐예요? 올바른 삶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풋뿌리로 죽물을 끌어먹는다는 거 가난하죠. 일제강점기에 궁핍한 가난한 거 좋고, 내 땅을 내 맘대로 언제든지 뗄 수 있냐라는 말은 김주사의 모습에서 소장농을 핍박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죠. 김주사 집에 땅을 붙이는 사람들은 눈치만 보며 꽁무니를 사리는 모습에서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알 수가 있군. 얘도 맞죠? 5번은 춘희 조모의 장래를 일일이 치리한 정도의 모습에서 불의를 자체보다 실체적인 걸 알 수 있고. 오, 답이 없네요. 다음 몇 번인가요? 동관아 정답은? 5번 같은데요. 동관이 몇 번인데요? 4번은 왜 4번인데요? 뭐지? 잠시만요. 사랑이 몇 번인데요? 5번이는? 4번 왜 4번인데요? 이제 여기가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1번 드릴게요. 왜 4번인지 5번인지 자신만의 이유를 써보세요. 밑에 빈자리에 왜 4번을 했는지 왜 5번을 했는지 이유를 쓰세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공부의 핵심입니다. 1번, 2번을 틀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문제에서. 어려워요. 과연 이걸 알 수 있는지가 포인트예요.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 답이 왜 정확하게 답이 되는지를 찾는 건 어려워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가볼게요. 먼저 5번부터. 5번 뭐가 있어요? 앞에서 일일이 지휘했죠. 정도령이 일일이 지휘했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인물에 일일이 지휘했으니까 실천적인 노력은 연결되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누구 있어요? 여기 있어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도령이랑 연결되죠. 5번은 맞는 거예요. 5번이 맞는 이유는 일일이 지휘하는 모습에서 일일이 지휘하고 있으니까 실천적 노력을 알 수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한다는 건 보기에 있죠. 5번은 맞는 거예요. 그럼 동건아 4번은 왜 틀렸니? 저기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한다고 돼 있는데 네.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김주서를 씨가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틀렸는데? 외면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럼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하면 뭐에 고쳐보라고. 만약 4번이 답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규환아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치면 4번이 맞는 문장이 돼요? 이게 국어예요. 희자 고민은 이도 틀렸잖아. 빨리 맞는 사람 빨리 어떻게 고치면 이 문장을 맞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에서 그럼 이게 틀렸다 알겠어요. 그럼 맞는 문장으로 바꿔보세요 하면 어떻게 바꿀 건데? 힌트 보기. 불합리한 것이고. 네, 누구를? 자,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야. 이렇게 고쳐야지. 이해관계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뭐예요?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했어 앞에서?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니까. 현실적 이해관계는 무시한 게 아니라 때문에는 원인이잖아.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한 게 아닌 거 맞는 거야. 왜? 현실적 이해관계 때문에라고 했잖아. 이게 원인인데 이걸 외면 왜 하냐는 거지. 현실적 이해관계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니까 얘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얘가 때문에 누구를 외면했다?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한 거야. 이게 포인트죠. 현실을 외면했는데 얘는 뭘 자체를 외면해버렸어? 이해관계를 외면했다는 건 방금 말했듯이 김주사와의 관계,
외면한다는 건데 김주사를 개무시하고 상관없다는 그게 아니라 김주사를 완전히 뭐예요? 의식을 했기 때문에 얘들을 외면 못해서예요. 외면하지 못해서예요. 외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외면했어? 현실을 외면했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죠. 이 보기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보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외면을 할 때에도 외면의 대상은 불합리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4번 치고 채점해서 맞다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멍청한 거예요. 다시 내가 풀었어. 1, 2, 3번이 맞아. 다 맞고 답이 다 맞으니까 그냥 넘어가야지는 멍청한 거예요. 왜 4번이 틀렸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동그라미 답만 표시하고 넘어가면 지 실력은 하나도 안 는 거예요. 그냥 꼭 풀 때 뭐예요? 1번은 예를 들면 4번과 5번이 헷갈렸다. 그러면 4번과 5번에 4번에서 스스로 4번은 현실적 이해관계를 외면한 게 아니라 현실을 외면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고 답지를 체크해서 뭐 해야 돼? 자기가 왜 틀렸는지에 생각한 것과 답지가 맞는지를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3번을 위한 문제입니다. 다음, 제가 시간 들었을 때 이 다음 문제 시간 있었나요? 4, 5, 6번? 4, 5, 6번 다 푼 사람? 네. 4, 5, 6번 시간 좀 더 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것까지 7, 8, 9도 푸세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도 문제 푸는 방법을 잘 봅시다. 이번에도 무슨 문제예요? 소설 문제죠. 소설 문제는 또 보기를 먼저 봅니다.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4번에서도 몇 개가 기은,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무려 2개 이상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찾아가야겠죠. 방언, 대화를 실감나게, 사건이 반복, 갈등 심화, 배경 묘사, 장면 선명, 서술자가 돼서 자신의 경험을 뭐예요? 서술하고 있다. 리을이 무슨 시점이에요? 1인칭 서술 관찰자 관찰하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데 작가 주인공 1인칭 주인공입니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찰자는 뭐예요? 남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남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할 때 풀면 되겠죠. 나중에 기억할 때 풀면 되고 또 뭐라고 돼 있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당한다 했죠. 보기부터 봐야겠죠.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당제라는 것은 민족의 순환의 역사와 산업화를 겪는 농촌이 배경. 항상 보기에다가 배경을 주죠. 거기에서 누구를 한몰 영감이라는 내외와 아내와 그 남편 경험한 아픔을 보여주죠. 아래와 같이 이 두 축은 역사라는 것과 신앙이라는 것이 두 개가 축인데,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보자 하는 거예요. 현실을 뭐를 통해서? 초월적인 세계. 이 두 개가 주축이래요. 미륵바위는 개개인이 초월적 세계를 미륵바위라는 게 있는데, 초월적 세계를 향해서 가는 직접적으로 기원을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는 직접적으로 기원을 할 수 있는 게 미륵바위고, 마을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제는 두 세계를 매개하는 의식. 당제라는 것 의식행위라네요. 도깨비는 뭐예요? 두 세계를 매개자 연결하는 녀석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를 하고요. 이처럼 소설은 현실의 삶이 초월적인 세계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다. 항상 이게 3점짜리 문제라는 거예요. 소설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보기에서 분명히 여기서 틀린 게 보기랑 안 맞는 게 분명히 있겠죠. 하면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면 돼? 요거 나올 때마다 얘가 문제 푸는 얘는 뭐예요? 방언, 사건 반복, 배경묘사, 서술자 체크하면 되고, 이건 기억 풀면 되고 나머지는 다 읽고 풀면 되겠죠. 갑니다. 이제 좀 더 스피드하게 풀어볼게요. 그 아이는 안 죽었어. 누가 내린 자식이라고 그리 쉽게 죽을 것 같소. 틀림없이 미륵보살님이 지켜주고 있다. 그 아이는 안 죽었다. 함께 같은 친구가 하는 말인데 그 녀석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냐? 어제 꿈에도 그 아이가 저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다. 옛날에 당신이 신경 갔을 때도 미륵바위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어제는 의젓하게 서서 웃고 있었다. 한몰댁은 마치 남의 이야기하듯이 차분하게 말했다. 멋이 옛날 징역 갔을 적에 임자 꿈에 내가 그랬겠지만 한번 하나 봤다. 그때 일은 너무나도 신통했다. 뭐예요?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죽었다고 집에 사망통지서가 온 영감이 사망통지서가 왔는데 뭐예요? 죽지 않고 있었다는 게 그때 일이라는 거죠. 하면서 우리는 그때 일인 기억을 가보면 되겠죠. 그때 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망통지서가 와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한몰 영감이 해상했을 만한 법화는 뭐예요? 4번. 탄광 사람들은 내가 갱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망통지서가 갔겠지. 갑자기 여기서 뭐야 이거? 탈출을 가면 탈출 의리 뭐예요? 4번이죠? 갑시다. 하면서 하나 더 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풀 수 있는 거 있어요? 기억 방언을 이용해서 실감나게 대화하고 있어? 어디 있는데? 무시라고. 건벤키로? 또 어디 있죠? 어디? 무시라고. 어디 있죠? 이거 어디 안 보여가지고 두 번째 주. 두 번째 줄? 일단 말이요? 무엇이라고? 방언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찾아보세요. 배경묘사? 선명? 배경이 묘사가 됐나? 배경이 어떤데요? 징용 배경이 아닌데? 지금 나라는 말이 나왔나요? 나는? 지금 1인칭 주인공인 나라는 말이 나왔나요? 전부 다 뭐예요? 한몰댁은, 영감은. 주어가 다 뭐예요 지금? 한몰댁은, 영감은. 내가라는 말이 있어요? 없죠? 내가라는 1인칭이 지금 없어요. 전부 다 한몰댁은, 영감은 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 내가는 뭐예요? 이거는 따옴표야. 이건 따옴표의 내가는 누가 얘기한 거? 네, 이거는 말하는 사람이라서 내가는 그 내가가 아니에요. 나는이 등장해야 1인칭 주인공인데 어디에도 아직까지 물론 리을을 닫힐 순 없어.
하지만 주인공이 서술자가 돼서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는 내가 영감이 돼서 영감으로서 영감이 나는 내가 겪었던 일을 서술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미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다음 디귿의 배경 묘사를 통해서 장면을 좀 더 뭐예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배경 묘사를 통해서 장면이 선명하다. 배경 묘사가 아직 막 묘사가 돼서 뭔가 선명하다는 아직 없는데요. 더 읽어볼게요. 외정 때 뭐예요? 북한 징용으로 끌려갔을 때다. 교대로 왔다 기행을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배탈이 났고 평소에 그를 곱게 보던 십장이 한바에서 시라고 했고 한 시간도 못 돼서 탄광은 수라장이 되었고 낙반 사고였고 구조를 하느라 탄광은 벌집을 쑤셔놓은 꼴이었고 개인사정을 통해서 영감은 그들을 구출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도망가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쳤지만 도둑놈이 시끌 저걸 도망가기보다 좋은 게 없어서 더구나 갱석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십장만 알고 있는데 그도 갱석에 들어갔으면 자기가 없으면 죽은 걸로 치부할 게 틀림없었고 주먹을 차려쥐었고 그러나 탈주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잡히면 그대로 총살이었고 광부였지만 전시 종원령에 따라서 끌려왔기 때문에 탈주도 그림에 탁같이 취급되고 그렇지만 여기 있으면 자기가 언젠가 죽을지도 몰랐고 전에서 뭐예요? 전시문자가 달렸자 앉은 따위는 준중도 없었고 소모라 치듯이 했고 빨리 읽는 거예요. 작업 정도도 조건이 했지만 우선 밥도 적었고 그래서 이타사판이었고 얘네들은 공이 없어서 공이었으므로 도망치지 않고 밤이 으슥하기를 기다려 철조망을 뛰어넘었고 그래서 집에는 사막통지서와 함께 유골이 왔고 무술 일어나간 시어머니는 까불어쳤고 그러나 한물댁은 어벙벙 표정이었고 남편 유발지 않고 추워서 심한되었고 저녁은 미륵보살이 나타났고 미륵보살이 웃고 있었고 의젓이 서서 있었고 그이는 안 죽었어 시어머니께 꿈 얘기를 하면서 틀림없이 지켜줄 거고 했었고 그러나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죽었고 근데 한물댁은 눈물 흘리지 않았고 뭐예요? 더 정성을 깨뜨려 듣고 8.15가 공복이 되고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읽어야 소설을 빨리 읽고 빨리 풉니다. 그러면서 중약부문화 한물영감 내외는 6.25 때 의형군으로 나간 아들이 북쪽에 살아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이제 아들도 6.25 때 의형군으로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또 뭐예요? 이제 두 번째 축인 산업화에 의해서 뗀 건설로 마을이 수몰되기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의식이 끝나고 나서 한물영감은 혼자 남아서 도깨비들에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뭐예요? 부탁하고 자네들이 사는 길 속을 내가 잘 몰라 사는 말인데 민당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집 녀석에게 말을 전할 방도를 한번 생각해보게 천행으로 그런 방도가 있거든 그 녀석에게 촉간 전해주게 아들에게 전해주게 자네 부모님들 둘 다 괜찮으니까 그것을 하나도 걱정하지 말고 혹간에 그쪽에 간첩이 내려가 하더니 죽으면 거기서 죽지 간첩으로 절대 내려오지 마라 하고 북쪽에 아들이 살아있다 믿으니까 남한에는 어디를 가나 골목골목 같이 잡으라는 표대기가 안 붙은 데가 군인이야 경찰이야 예비군이야 병원에 3천만 5천만 한 가지 걸려있어서 밟을 데가 없다고 절대 알려줘 지가 홍두명이라도 어느 불황을 굶주리시면 그 대신에 할 것인가 없어 밟붙일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오지 마라 자네들에게도 이런 말하니까 조금 속이 나을 것 같네 터진 것 같네 속이 그래도 말하고 도깨비들에게 얘기하니까 속이 좀 괜찮네 사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사이라는 것도 사람이 살지 못하는 세상에 죽지는 사람이 아니거든 피부도 생각이 소식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사사에게 있어 아무리 이빨같이 총명을 이끌려면 유피차이도 쪽가는 두꺼지고 저쪽에서 플래시 불이 나타났고 서울에서 밤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사람이 오늘 나가야겠는데 서로 한신날에 모습이 한번 다니면서 동네로 갔고 동네부터 댐에 물이 차기 시작했고 물이 산초도 가득 차니까 물빛이 푸르렀고 멀리 바다로 날아가는 물새들도 저저거 잠시나 떠나고 하늘의 구름도 보세요 여기서 등장하죠 뭐예요 물빛이 푸르렀고 이게 배경모사예요 바다로 날아간 물새들도 푸른 불빛에 끌려서 자백질 하나 떠나고 하늘에 떠있는 제아담 자체도 수면 위치에 오면서 한가롭게 멈춰서 있거든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묘사 이걸 배경묘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묘사입니다. 감내고 가는 장군 시끼를 개를 넘어서 고모들로 드러나버리고 동네가 없어져 소문대로 막은 뒤에는 이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 없고 스스로 다시 끌려 그리고 새벽 시에 나대던 사람들은 안내판에 우뚝을 접하는 관광지 안내판 크기는 안내판을 입고 난 낚시꾼으로 눈을 감싸리고 어둠에 한 채가 있는데 오두막집 한 채는 싸대기 같지 말고 오토바이 하얗다 방지를 그 다음에 매일 바다 가을이면 또 하얗게 피 메밀꽃이 따가운 햇살에 눈이 부실 지경이다. 또 배경묘사 이것도 배경묘사예요. 발길이 바쁜 악색 꾸리지만 이 집을 보면 가로 가다 다시 안내판으로 눈이 가고 안내판 한쪽 귀퉁이에 너무 물렁대서 걸려있고
창입이라는 비석도 하나 있고 그들은 설득하시지만 저절로 안내판 다시 읽는다. 안내판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수지 때문에 맞아 한지도서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없어졌고 뭐 때문에 저수지 때문에 다 없어지고 거기 살던 분이 면에 한몰댁하고 뭐다 한몰 영감이 이 집에서 산다. 분이 아비의 이름은 뭐다 김진구다 하면서 이제는 가는 거예요. 네,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탈출을 결심하고도 의리 때문에 괴로워한 적도 없고요. 동료를 구하려고 노력도 안 하고 튀었고요. 나쁜 사고 이전에는 탈취를 감행할 생각도 이런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십장이 알았죠? 답은 4번임을 확실하고 방금 배경 묘사를 통해서 막 새 이야기하면서 뭐다 선명하게 했고 어떤 사건이 반복된 게 없죠. 사건이 반복된 게 없어서 갈등이 심화된 게 없죠. 그리고 여전히 주인공도 없죠. 답은 몇 번? 4번에 1번이 되겠죠. 4번에 1번. 전부 다 주인공이 지금 나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서 누가 제3자가 이거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사건이 반복되면서 뭐가 된다? 인물 간의 갈등도 심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4번의 응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을, 여기서 이제 고수는 리을이 무슨 시점일까요? 무슨 적 관찰자? 전지적. 전지적. 전지적 자신적. 그러면 모든 영감이든 누구든 심리를 얘가 다 파악하고 있어 없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죠. 그래서 전지적이에요. 전지적입니다. 이제 대망의 6번. 결국 이 문제도 또 6번을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에서 이 4, 5번은요, 뭐예요? 찍기다시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한몰댁의 확신은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 초월적 세계를 귀환한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6번에 1번 맞나요? 틀리나요? 6번에 1번 맞나요? 틀리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래요. 맞죠. 동건아 맞아 틀려? 이 답 1번 했다면? 네, 왜 1번인데요? 자, 1번 열심히 해석해보세요. 1번 다 읽는 몰라? 1번은 1번 알 수도 있어요. 현실 세계가 구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현한다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데? 뭔데? 그냥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동건의 문제는 이거예요. 답은 어쩌어쩌 맞춰낼 수 있어. 답은 1번이거든요. 답은 어쩌어쩌 맞춰낼 수 있어도 동건이는 자기가 왜 답이 맞는지를 1도 몰라요. 그냥 느낌으로 푸니까 그 고3 되면 다 박살나요 저거. 정확하게 이유를 댈 수 없잖아. 초월적 세계에 대한 구현이 없어지면 돼요? 구현이 초월적 세계를 믿음이나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 아닐까요? 초월적 세계를 믿음, 구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좋은 생각, 계속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서 입 밖으로 내어야 자기의 사고를 고치지. 그냥 머릿속으로 아무 말 안 하다가 그냥 혼자서 답 말해주면 그냥 필기하고 넘어가면 사고력이 안 생겨요. 일단 포인트 한번 적어볼게요. 자, 여기서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함몰되게 확신이 뭡니까? 남편이 살아있다라는 함몰되게 확신은 뭡니까? 초월. 네. 이 함몰되의 확신이 초월적 세계에 대한 필기해볼까요? 초월적 세계를 향한 믿음 아닙니까? 이거를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네. 왜? 앞에서 어떻게 초월적 세계의 믿음이 뭐였어? 근거가. 꿈에서 뭐가 나타났는데? 이게 꿈이잖아요. 꿈에서 누가? 네, 미륵이 나타나가지고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안 죽었다고 해줬다라는 그 꿈이 뭐예요? 됐죠? 꿈. 여기까지 일단 1차 힌트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드렸어요. 그럼 또 어디가 틀렸을까요? 뒤 어디?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꿈이 소망을 이루는 게 맞아요. 네, 여기가 틀렸어요.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꿈이 소망을 이루어 줬다는 건 이 꿈이 꿈을 꿔서 이 꿈이 어떤 우리의 소망은 뭐였는데요? 아들이 안 죽음이죠. 소망은 뭐합니까? 아들이 안 죽는 거죠. 꿈을 꿔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미륵이 안 죽었다라고 꿈을 꿔서 그 꿈이 아들이 실제로 안 죽게 이루어졌냐고요.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는 건 꿈을 미륵이 안 죽었다라고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꿈에서 미륵이 안 죽었다라는 말로 인해서 진짜로 아들이 안 죽어야 돼. 이게 이루어 준 거야.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믿고 살 뿐이지 어떻게 해요? 진짜 아들이 안 죽었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가 틀린 거예요. 꿈은 이 소망을 이루어 주지 못해요. 그냥 꿈을 사람들이 믿고 있을 뿐 소망을 이루어 주어에서 틀리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 주어서. 단지 함몰되게의 확신은 뭐에서 뭐 했어요? 기원을 해서 뭐를 해요? 얘는 뭐 하고 싶은데? 초월적 세계의 믿음을 통해서 뭐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거야. 여기도 포인트예요. 여기를 표시해 놓으세요. 연결해야 돼요.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려고 하지 해결을 했나요? 안 했죠? 해결을 가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 소망을 이루어 주면 해결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는 해결을 해버린 거야. 꿈이라는 건 뭔데? 여기서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까지 끊어줘야 돼요. 이루어 주었다면 해결이 됐는데 보기에서는 뭐예요? 해결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또 해결이라는 것도 현실의 문제를 아들이 꿈에서 소망을 해서 미륵이 나타나면 아들은 무조건 살아요? 해결 안 돼요, 보통. 왜냐면 경험한 아픔을 보여주는데 해결이 된다고요? 꿈을 꾸면? 안 된다고요. 해결이 안 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해결해 가려는 거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깨비를 통해서 그냥 위에서 잘 살고 있고 내려도 오지 마라. 한국에 내려오지 말라는 건 위에서 살고 있는 믿음을 좀 더 강화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루어 주어까지 여기까지가 틀린 거예요. 뒤에는 뭐다? 초월적 세계를 구현한다는 믿음은 괜찮은데 꿈이 소망을 이루어 주어 여기라는 말에서 틀린 거예요. 저기 있는 꿈은 절대 꾸는 그 꿈이 아니죠. 잘 때는 꿨지만 그 잘 때 뭐가 미륵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해주는 그 꿈이지. 앞에서 내용에서 절대 꾸는 그 꿈이 맞아요. 이거 꿈에서 나왔는데 여기 꿈에서 미륵보살 나타나서 이 꿈. 남편에서 그인 안 죽었다라는 꿈. 앞에서 뭐 했어요? 맨 앞에서 꿈을 또 꿨는데 라고 했는데 어젯밤 꿈에서도 그 아이가 미륵바위에 있어서 웃고 있었다. 꿈에서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미륵바위 곁에서 웃고 있었던 꿈.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죠. 자, 그러면 2번 가볼까요? 함몰되기 순환을 겪을 때 미륵바위를 찾은 것은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현재를 무게를 해결해 가고자 한다. 여기랑 또 연결돼 있죠. 2번.
초월적 세계를 통해서 뭐한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한몰 영감이 도깨비에게 아들을 부탁한 것은 아까 전에 그 아들에게 막 부탁하는 거 있었죠? 그게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군. 어디 있어요? 여기서 나와 있었죠. 도깨비는 두 세계의 매개자로서 일상과 함께하면서 교류를 한다. 보기를 봐야 돼. 보기가 근거가 있어야 돼. 보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까지 오케이.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2번 맞고요. 근데 여기는 꿈이라는 게 뭐예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인 꿈인데 소망을 이루어줬다는 건 해결을 해낸 건데 아들이 이 꿈을 꿔서 구멍에서도 꿈을 꿔가지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면 인정인데 여기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루어졌다니까 여기서 틀린 거예요. 여기서 아들을 뭐예요? 부탁한 것은 현실과 초월적 세계가 교류하는 모습 도깨비 현실적 삶과 초월적 세계 교류를 통해서 지탱 맞고요. 댐 건설로 감내골이 물에 잠기는 것은 산업화 시대에 농촌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아픔. 위에서 어디 있어요? 보기에서 산업화를 겪는 농촌을 배경으로 했다. 산업화 시대에 농촌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아픔. 연결되죠? 5번. 자, 5번이 압도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였는데 5번 가볼까요? 한몰 영감 부부가 안내판을 세운 것은 초월적 세계에 대한 믿음이 이게 뭐예요? 아들이 적어볼까요? 아들이 죽지 않았다. 아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걸 얘는 믿고 싶은 거죠. 이 믿음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 교류를 통해서 지탱하고 있다. 이어져 갔다. 여기 연결되죠. 보기에서 지탱하고 있잖아. 그래서 아들이 안 죽었다고 살고 있지.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죽었다고 믿으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들이 아직 안 죽었다. 이유는 웃기잖아요. 꿈에서 미륵고사리 말해줬다고 웃고 있었다고. 그러면 믿으면서 뭐예요? 삶을 지탱해 가면서 여기서 버티고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버티고 살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7에서 9번. 오늘 7에서 9번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7에서 9번까지만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7에서 9번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소설이 원래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소설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드디어 나온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이런 거 개많이 나옵니다. 서술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꼭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해야 돼. 장면마다 한 장면마다 서술자가 다 달라요. 이 장면 서술 말하는 사람 다르고 이 장면에서는 규현이가 얘기하고 저 장면에서는 동건이가 얘기하고 다른 장면에서는 희재가 얘기하는 게 서술자를 다르게 설정해서 다각도로 이 사건을 규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동건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희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1번의 설명입니다. 2번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이 사건을 체험했는데 이 서술자가 중심 인물과 관련된 뭐예요? 분명히 사건을 체험해야 돼. 체험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줘야 돼요. 규현이가 누구랑 사귀었는데 규현이가 누구랑 사귀는 걸 내가 뭐예요? 이 규현이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내가 규현이가 옆에서 이걸 같이 체험하면서 규현이가 이 여자랑 사귄 걸 내가 생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 장면 전환, 바깥 이야기에서 갑자기 내적 이야기로 장면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중심 인물의 뭐예요? 내적 갈등의 해소의 과정. 작품 밖의 서술자가 하는 걸 뭐라고요? 전지적 서술자예요. 전지적 서술자가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직접 말해주고 있어요. 중심 인물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주는 거죠.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걸 같이 병렬해가지고 긴장감을 조성해주고 있어요. 이걸 표시하면서 이걸 읽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8번은 기억, 미음 나올 때 풀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시죠? 넘어가고 9번. 또 9번이 포인트인 거 이제 느낌 오시죠? 또 보기를 참고로 하여 일거를 감상하자. 이 작품은 역마살은 한 곳에 있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현상을 역마살이라고 합니다.
역마살을 타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버지의 삶과 생계를 책임진 채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고 애정도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 그리고 있다. 주요 소재는 연인데 연 중요하겠죠? 바람이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지만 아버지네 다니지만 그렇다고 연줄로 매여 있어 지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 그래서 연과 얼레. 연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고 얼레는 연줄로 묶여있는 거죠. 매여있는 게 얼레래요. 속성은 이리저리 떠돌다가 뭐예요? 결국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삶을 형성하는데 연과 얼레 이 두 개가 중요하겠네요. 우리는 다시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 제목이 뭐지? 연. 배경지식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빨리 풀기 쉽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빨리 읽을 때랑 천천히 읽을 때를 잘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에 일찍부터 논의를 가져본 적이 없고 가난 아버지는 나시나 호면대로 잡아보지도 않았고 아버지 백수 그렇다고 일정한 직업 가졌다 백수 1년을 따져서 9달은 집을 떠나서 백수 떠다녔고 집에 붙어있는 시간 8달은 낚시로 소일 양아치 돈까지는 우리는 읍내에 살았고 그때 역시 엄마는 금동에서 어물장사 엄마 안타까움 불쌍한 여자 그래서 아버지는 읍내로 사서 다키로 떨어지는 집에 주남이 저녁에 낚시를 다니며 집 떠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양아치 새마을 도로광장을 통해 우리는 새들은 헐리게 되자 아버지는 엄마를 졸라가지고 뭐예요? 별채로 이사 준환 정수씨는 우리가 알아준 철수 도로시 아이가 내가 새를 좋아하거든 하고 아버지였다 철없음 당신 이사 땅으로 걸어다니기에는 철새있게 날아다니기는 철새가 좋아했지 그런데 새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그 구경다니면 밥이 생겨 떡이 생겨 불만 폭주 엄마는 말도 되지 않은 서로 한숨을 쉬면서 돌아앉고 말았다 개새끼 그거 말고도 관리는 어떻게 돼요? 민씨가 말을 다 놓지 빠르지 해주고 뭐 찬값 정도는 번다 않카나라고 변명 아버지가 집에 눌러있을까 싶었던지 동의했고 그러나 보름을 또 채 넘기지 못하여 아버지는 집을 떠나고 말았다 술이며 안주 접시 심부름 시키는 아버지는 더 참을 했어 뭐다? 엄마가 술이며 안주 접시며 심부름을 시키는 게 그게 짱나가지고 또 튀었어요 더러운 세상 나쁜 세상에서 입에서 욕설을 수시에 했더니 기어코 병에 발동이 걸렸고 또 튀었죠. 늘 궁금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집을 떠날 동안 숙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니는지도 알 수 없었고 2달 뒤 여름이 끝날 무렵 아버지는 돌아왔고 글씨를 굽혔는지 민씨는 대눈물 그릇처럼 방패연을 만들기 시작했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더러 방패를 만들려고 했지만 한 번 없던 짓거리였다. 내나물 쪽에서 말리고 뚫어서 5개에 붙여서 만드는 솜씨는 유일한 기술. 천상한분들 원에 붙여 만든 연이 거기서 있다. 겨울도 아닌데 그 많은 연을 어디다가 팔락합니까? 라고 내가 물었다라는 거죠. 니은 한꺼번에 풀자. 이거는 너무 내용이 쉬워서 내가 물었다. 돈이 목적이 만드나 쓸모없어도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었지라고 삼체가 날아가면 기억하면 날리긴 너 그다 오르고 말지라 비유 쓸데없는 비유까지 만들면서 만들어줘가 할아버지 생각해서 만들었어요. 아버지는 갈 때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그냥 연맥 그냥 멀리 떠나고 다니기 싶은 꿈이 있는 기라. 그런 꿈 없이는 일만한 사람은 꼭 개미 같아. 사람은 개미가 아니잖아. 돈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사는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다. 그 사람들은 보면 내 같은 사람이 쓸모없이 그 사람들이 보면은 내 같은 사람은 쓸모없이 보일지는 몰라도라고 하면서 어설픈 미소로 띄었지만 먹고 살기 바꿈으로 산천고등학교에서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엄마를 생각했고 그렇게 하겠지만 뭐예요? 보물 딴 팔자를 타고나 보지라고 아버지가 시무룩이 말했다까지 보면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중략까지 읽어줄게요. 중략 나와 아버지는 낚시꾼에게 방패연을 팔려는 가지만 연은 거의 팔리지 않는다. 또 아버지는 훌쩍 집을 떠나서 또 장마가 시작된 여름밤에 돌아오고 나는 뭐예요? 자전거를 이끌고 장터로 간다. 장사가시 어머니를 마중나가기 위해서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장면마다 서술자가 지금 달랐나요? 네, 아니죠. 장면마다 서술자가 다르지 않았어요.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가 누구예요? 사건을 서술자가 중심 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 한번 살펴볼까요?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읽었잖아? 누군데요? 아빠. 아빠인가요? 다시 천천히. 네. 여기서 중심 인물이 누굴까요? 이것도 찾아야 돼요. 아빠. 아버지죠. 그럼 서술자가 아버지일까요? 네. 서술자는 이걸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체크해야 될 게 중심 인물은 아버지고 서술자는 애야. 그럼 애가 사건을 체험했는지와 그 다음에 애의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애가 어디 있어요? 애.
여기서 내가 물었다. 서술자죠. 이번엔 대놓고 내가라는 말이 나왔잖아. 내가 물었다. 나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내가 물었다. 하나. 서술자는 나가 있죠. 아버지를 직접 경험한 거 맞아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이 나의 생각만 있으면 되죠. 나는 뭐예요? 이렇게 묵고 살기 바쁘면 산천 싶어도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며 나는 엄마를 생각했고 또 어디 있어요? 이거 말고 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 여기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방패연을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근래에는 한 번도 없던 짓거리였다. 생각, 자신의 생각. 유일한 이 솜씨는 아빠의 생각이 아빠의 기술 같았고 그래서 내가 물었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보다 관련된 중심인구가 생각된 자신의 생각이 아버지는 뭐한다? 덜어 만들어주지만 아버지가 유일한 기술인 것 같고 2번 되겠네요. 그 다음에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 그런 거 없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아니라 난 작품 밖에 나는 전지적 아니에요. 이거는 1인칭 뭡니까? 1인칭이에요.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기역의 미음에서 아까 기역 엄마의 푸념 있었어요? 기역 이동하면서 네 가자면서 돈이 나오나 뭐 땅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있었고 쓸데없는 뜬금없이 연을만든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한다. 니은 의아해한다 있었어요? 니은에서 겨울도 아닌데 그 만을 어디다가 팔락합니까? 또 돈이 목적이라 만드나? 2번도 날라갔고요. 디귿 3번 디귿 했나? 디귿 어디 있지? 그럼 꿈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은 개미 같대. 꿈만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은 개미 같대. 꿈 없이 경제적 활동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렇죠?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개미같이 살고 싶지 않다. 삶의 태도가 나타나죠? 리을 뺏기도 전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애정 리를 가봅시다. 뭐라거나 숙병이 생기거나 뒷지로 돌아갈 때 그런 게 없이 그만 수고하지 않다. 참 양석 떨어졌을 텐데 니들은 저녁밥은 어찌 먹었냐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가정 한편 속에서 맞죠? 아버지의 끼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어머니를 빨리 모셔가려는 나의 의도가 담겨졌다. 아버지의 끼니를 염려할까 내가? 이런 느낌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알죠? 하면서 합니다. 장식집에서 라면 2봉지 꼬다 먹었어요. 아버지는 읍내에서 묵고 왔다 합니다. 아버지는 밥도 잘 먹고 왔네. 자전거 짐바지에 한 병 묵고 나는 천천히 자전거를 모았고 뭐예요? 엄마의 냄새기도 하다. 엄마 자전거에 타세요. 그러면 퍼뜩 갈 수 있을 낀데 엄마 보고 타라 했죠. 누구를 걱정하는데요? 엄마죠. 아버지를 걱정을 왜 합니까? 아버지 밥도 잘 처먹고 왔는데. 5번이겠죠. 보세요. 또 7번, 8번은 금방 풀리죠. 역시 이 문제는 또 결국은 포인트는 몇 번이다? 9번이라는 거죠. 맞아? 다 읽을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사양했을 엄마 오늘따라 엄마한테 앉아서 팔부에 뭐가 올라앉았다 내색은 않지만 역시나 근데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 페달 잘비자 비린내 내 쪽으로 옮겼고 쟤 숨지부터 있으면 저 자식은 보고서 구성을 찾아오는구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어딨노 이런 남자가 몇 시간 됐고 그러면 닦아갖고 뛰다가 객사 나는 거 모르겠대. 엄마 한수 끝에 아버지 혼잣말 주워놓고 장수한테 설기 남을 떠올리지 않아 본인이 있어요. 그래갖고 엄마는 키가 작고 몸매가 깡마를 살결에 붙어서 안쓰럽고 측은한 마음이 기퉁의 그늘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망도 반사적으로 감정을 자극했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섞인 거는 증언하기보다는 썰물이 되어서 당신 내 옆에 자영했고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엄마도 비슷했고 다만 순환의 법칙을 쪼아서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이 되죠. 미움도 시간이 흐르면 연민이 돼서 다시 엄마의 여의 마음을 채워주려는 점만 다를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 남은 9번을 또 풀어봅시다. 9번 자 9번 자 나머지는 풀어보고 또 동건이는 답이 몇 번이면 그거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동건이부터 시작할 겁니다. 풀어보세요.
졸았어? 응? 졸았어? 왜 8번 이제 풀고 있어? 9번 하고 있는데? 아이고 주변이 딴 생각을 했어? 야, 아이씨, 딴 생각했네. 야,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한다. 아, 지금도 틀려놓고 즐겁네. 니 지금 항상 이거 니 지금 369 다 틀렸어. 축하드려요. 알았어. 자, 동건아 다음 몇 번이에요? 왜요? 앞에 읽어봤거든요. 네. 앞에 읽어봤는데 네. 자신의 삶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자, 여기서 보기에서 일단 아버지가 역마살을 떠도는데 첫 번째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가 보기에도 없죠? 그럼 내용에서도 볼까? 내용에서도 여기 내용 어디 있었어? 아까 전에 자,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라는 걸 못 찾으면 안 돼요. 어디 갈 목적이 없어도 그냥 멀리 떠나고 싶은 꿈이 있을 수도 있다. 자기를 옹호하고 있어요. 꿈 없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은 개미 같고 나는 개미같이 살고 싶지 않다. 돈 벌려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 목적이 저런가 싶을 때가 있다. 아니, 자기는 저게 이해가 안 된다. 어디를 후회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개미같이 돈만 벌려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내 같은 사람들은 쓸모없이 보일지는 몰라도 개미들이 나를 보면 쓸모없을지는 몰라도라는 건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쓸모없다 생각할 수 있어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뭐예요? 오히려 반박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보모가 없고 그냥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도라고 하면 후회가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야 내가 양아치고 백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내 스스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에요. 후회하는 모습이 보기에도 없고 내용에도 없어요. 1번 장터를 떠들며 어물장사하는 것에서 장터를 떠들며 어물장사를 한다? 와이프가 생계를 떠안고 사는 어머니의 삶 너무 좋죠. 여기 보기에 장사 보기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생계를 책임진 채 있잖아요. 목적이 없어도 어떤 때는 먼저라 떠나고 생긴 삶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에서 보세요. 아버지는 하늘을 나는 연처럼 자유롭게 떠들고 살고 싶다. 타고 나서 떠들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연은 바람 부는 대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 여기 있잖아요. 어디에서도 2번을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더러 처자식은 보고 싶은지 집구석에 찾아 들어온다? 라는 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이게 가족들이 얼레와 같은 역할 어쨌든 뭐예요? 얼레로 매여 있어 지상으로 돌아온다? 아버지가 항상 가족으로 돌아오죠. 가족을 만나러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얼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면 어쨌든 계속 3달씩은 여름에는 돌아오죠. 얼레에 매여 있어서 지상으로 돌아온다. 가족을 만나러 아버지가 찾아온다는 가족들이 어쨌든 얼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순환의 법칙을 따라서 미움도 시간의 흐름에 연민이 되어서 밀물처럼 마음을 채워준다는 부분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애정 아까 여기서 뭐예요? 원망과 애정이라는 보기의 내용이 있었죠. 보세요. 보기의 내용이 다 있어요. 1, 2, 4, 5는 보기의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에 볼게요. 생계를 책임진 채가 1번 그 다음에 뭐예요? 연은 바람 부는 대로 하늘 날아다닌다가 2번이면서 여기저기 떠돌이 다니는 아버지의 삶에서 2번 4번은 어디예요? 여기 얼레에 매여 있어서 지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가 4번 가족을 만나러 돌아온다.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가 4번 그 다음에 어디? 여기 원망과 애정을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의 삶이 5번 1, 2, 4, 5번이 다 있는데 어디에도 뭐예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다는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기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9번이 되는 거예요. 자, 소설이라서 이렇게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는 다음번에 할 때는 엄청 더 빠르게 할 거예요. 다음번에
자, 이거 제가 앞에 보면 오답 노트 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맞고 틀리고 있죠. 그 오답을 해서 동건이는 이거 9번을 빼고 3번, 6번은 다 오답해야 돼요. 제대로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3번, 6번은 다 오답해야 됩니다. 나머지 너 틀린 거 오답을 해서 공부하는 방식 있죠. 앞에 거 잘 읽어보고 다음 날 2일째 뭐예요? 2일째 문제 10개 풀어오시고 그 다음에 네 2일째 풀어오시길 바랍니다. 늘 썼어요. 준비했는데요.